어머니, 내일 바로 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장례식장 문을 나선 지 고작 2시간. 상복에 감긴 검은 천이 아직 손목에 남아 있었어요.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슬픈 순간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병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모니터의 초록 선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죠.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손이 어깨를 잡았어요. 하얀 천이 남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식어가는 손등을 만졌죠. 여보, 이제 어떡하나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2잔 끓이던 습관이 내일부터는 한 잔이겠죠. 검은 옷의 사람들이 물결처럼 들고 났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고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나간 뒤 빈 의자만 남았죠.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당신은 웃네요. 나 혼자 남겨두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김소영이 하이힐을 신고 내렸어요. 쪼각쪼각 콘크리트 바닥을 쪼는 소리가 날카로웠죠. 아들 민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말끝이 어색하게 떨렸어요. 수고했다는 말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요? 향 냄새가 거실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창가의 검은 리본이 바람에 미세하게 떨렸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려던 순간 문을 열자 김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가 서류를 탁자에 펼쳤어요. 임대차 계약서.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기엔 너무 부담되잖아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계약서를 가리키는 손톱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옥탑 원룸.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여기로 가라는 거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좋은 곳이에요. 혼자 사시기 딱이에요. 그리고 내일 이사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내일이라고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했죠. 민수야, 내 아버지 장례 끝난 지 2시간이야. 벌써 이런 얘기를 해야 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영이 말이 맞긴 해요. 집이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도 사정이 좀 급해서요. 사정? 무슨 사정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짐은 내일 용역 불러서 옮겨드릴게요. 용역. 그 단어가 귓속으로 날카롭게 박혔죠. 시선을 돌리자 탁자 위에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코받침에 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렌즈에 지문이 희미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어요. 40년 전 신혼 때 남편이 달아준 시계였죠. 분침이 느리게 움직이며 6시 방향을 넘어갔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미소였죠. 여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볼펜을 쥐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임차인, 조성희. 종이 위로 이름이 빗둘게 새겨졌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챙겨 넣으며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내일 10시에 차 대절해 드릴게요. 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고요함만 남았어요. 박스 5개를 펼쳤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낡은 스웨터가 걸려 있었죠. 섬유 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서랍을 열자 결혼 반지가 작은 케이스에 누워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끼워주던 그 반지였죠. 손가락에 끼워보니 헐거워졌어요. 나이가 들면 손가락도 마르네요. 앨범을 넣고 그릇을 쌓고 이불을 접었습니다. 40년의 삶이 박스 5개에 들어갔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작은 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민수가 중학생 때 야구공을 던지다 생긴 자국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때 민수가 울먹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땐 미안하다는 말에 진심이 있었는데요. 눈을 감았습니다. 10시 정각 차가 왔습니다. 용역 아저씨 둘이 박스를 날랐죠. 할머니, 이게 전부예요? 네,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빈 거실, 빈 주방, 빈 안방.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섰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나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죠. 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 창문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15층 우리 집 창문이 작아지고 점이 되고 사라졌어요. 핸드백을 열어 물티슈를 꺼내려는데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남편의 글씨였어요. 성희야, 내 생일에 열어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이게 뭐지?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옥탑방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성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이 남긴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턱에 걸렸죠. 4층, 5층.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마지막 계단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녹슨 번호판 502호.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쇳소리처럼 울렸죠. 문이 열렸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죠.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비스듬했어요. 보일러를 켰습니다. 덜컹, 덜컹. 오래된 금속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창틀 사이로 바람이 실처럼 스며들었어요.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1, 2, 3, 4, 5. 40년이 여기 다 들어왔네요. 무릎을 꿇고 첫 번째 박스를 열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흑백 액자였죠. 손으로 먼지를 닦고 창가에 세웠어요. 햇빛이 사진 위로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집이. 남편의 눈동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밤이 왔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지만 방은 여전히 차갑했죠.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렸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휙.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도 났어요. 똑똑.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5층 집에선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50대 중반쯤 보이는 짧은 머리였어요.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네, 어제 왔어요. 전 아래층에 사는 이불레예요. 이거 드시라고요. 미역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어머, 이걸. 괜찮아요.
혼자 먹기엔 많이 끓였거든요.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블레씨가 방을 둘러봤어요. 보일러 소리 나죠? 네, 좀요. 제 방도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창틀 바람은 신문지 끼우면 좀 나아져요. 말끝마다 경험이 묻어났어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3년 됐어요. 3년. 그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이랑 같이 사세요? 블레 씨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저도 혼자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손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블레 씨가 작게 웃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두드려요. 제가 바로 아래 501호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죠. 미역국 그릇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그릇을 선반에 놓고 이불을 장롱에 넣었죠. 손이 멈췄어요. 마지막 박스 맨 밑에 작은 봉투 하나. 아침에 차 안에서 본 그 봉투였습니다. 성희야, 내 생일에 열어봐. 남편의 글씨였어요.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달력을 꺼냈어요. 벽에 걸고 날짜를 봤습니다. 오늘 11월 28일. 내 생일은 12월 5일. 일주일 남았네요. 여보, 무슨 선물인가요? 봉투를 서랍 맨 안쪽에 넣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죠. 옥탑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15층에서 보던 야경과는 달랐습니다. 더 멀고, 더 작고, 더 외로웠어요. 보일러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물 떨어지는 소리도 계속됐죠. 똑똑. 눈을 감았어요. 여보, 오늘은 좀 춥네요. 남편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흐릿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옥탑방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보일러 소리도 이젠 괜찮았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도 덜 신경 쓰였죠. 블레 씨가 가끔 올라왔어요. 반찬 좀 만들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혼자 오래 사셨어요? 블레 씨가 물었어요. 사흘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도요. 블레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연락은 안 해요. 블레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블레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죠. 설거지를 하려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검은 코트였죠. 조성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상우입니다. 덕수 형님의 심장이 쿵 했어요. 남편의 친구분이세요?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박상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먼저 봤죠. 형님. 그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형수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본 그 봉투. 아니, 비슷하지만 다른 봉투였어요. 이게 뭔가요? 형님이 제게 맡기셨습니다. 형수님 생일에 꼭 전해달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성희야, 내 생일에 열어봐. 차 안에서 본 봉투와 같은 글씨였어요.
상호 씨, 무슨 뜻인가요? 박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살아계십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형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장례도 치렀고 화장도 했는데 그게 다 연출이었습니다. 연출? 네. 형님께선 신변 위협을 받고 계셨어요. 공장 장부 문제로요. 그래서 위장 사망을 선택하셨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6개월 전부터입니다. 형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신분 세탁, 신변 보호, 법적 절차, 그리고 박상우가 봉투를 가리켰어요. 생일날 형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형수님 앞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살아있어요? 네.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건 생일날 알게 되실 겁니다. 박상우가 일어섰어요. 형님께서 한 가지 더 부탁하셨습니다. 아드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요. 민수한테요? 네. 왜죠? 형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무얼요? 그건 형님께 직접 들으세요. 박상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생일날 꼭 봉투를 여세요. 그럼 모든 게 시작됩니다. 문이 닫혔어요. 봉투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졌죠. 여보, 정말 살아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흑백 사진 속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12월 5일 내 생일. 이틀 남았습니다. 여보, 곧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다 꺼냈다. 다시 넣었다 반복했죠. 창밖이 밝아왔어요. 12월 3일. 이틀 뒤면 모든 게 밝혀지는 거죠. 여보, 기다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12월 5일. 내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베이지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오전 9시 블레씨가 올라왔어요. 생일 축하해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혼자 생일 보내면 쓸쓸하잖아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요. 눈을 감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올 거예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죠. 박상우였어요. 형수님, 준비되셨죠? 네. 그럼 이제 봉투를 여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 남편의 글씨였어요. 성희야, 미안해. 오늘 12시에 문을 열어줘. 사랑해.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5분. 1시간 반 남았어요. 상호 씨, 정말 오는 거죠? 네. 형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렸어요.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블레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떨려요. 당연하죠. 11시 55분. 박상우가 창문 쪽을 봤어요. 곧 도착하십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올라오는 발소리. 익숙한 그 리듬이었죠. 1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숨을 멈췄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댔죠.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사람이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 회색 머플러. 익숙한 얼굴. 40년을 함께 본 얼굴이었습니다. 성희야. 그 목소리.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보, 남편 김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앞으로 쓰러졌어요. 남편이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 살아있는 심장 소리. 쿵쿵, 쿵쿵. 여보,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성희야. 정말 미안해. 블레 씨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박상우도 고개를 숙였죠. 방 안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장례까지 치렀는데요.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개월 전 공장 장부에서 문제가 발견됐어. 횡령이었지. 내부 고발을 하려는 순간 협박이 시작됐어. 미행, 전화, 협박장. 심지어 집까지 찾아왔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죽은 척하는 거. 위장 사망으로 신변을 보호하고 그 사이에 증거를 모으기로 했지. 상우가 도와줬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고 모든 재산을 네 명의로 옮겼어.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위험했어.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어. 뭐요? 민수를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민수가 어떻게 할지 보고 싶었어. 진짜 효자인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 건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을 빼앗기게 놔뒀어. 민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민수는 알아요? 아니, 모를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100억짜리 건물.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비밀 계좌에 숨겨뒀지. 민수도 몰라.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전부 네 명의로 돼 있어. 법적으로 완벽해.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왜 이렇게까지? 당신 지키려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혼자 버려질 순 없잖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성희야. 고생시켜서. 괜찮아요. 이제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꽉 안았습니다. 40년의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죠. 이제 민수한테 알릴 거예요? 응. 하지만 그 전에 남편이 일어섰어요. 옥탑방 정리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 15층 집이요? 아니, 새 집. 내가 마련한 펜트하우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 30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민수 온다고 했지? 네. 곧 올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 소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살아계셨어요? 그래. 놀랐지?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일어나. 앉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펼쳤어요. 민수야, 소영아.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박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이게 뭔가요? 소영이 물었어요. 증거야. 내가 한 일들. 박상우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11월 15일 장례식장. 옥탑방으로 내보낸 계약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그건 다음 11월 16일 15층 집 침입. CCTV에 다 찍혔어. 금고 비밀번호 시도한 것, 서랍 뒤진 것, 전부. 소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불법이야. 고소할 수 있어. 저는 그냥. 다음. 박상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1월 20일 부동산 중개소. 15층 집 매물로 올린 거. 동의 없이. 이것도 불법. 명의자 동의 없는 매매 시도. 사기죄 적용 가능. 소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넌 뭐 할 말 없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영이 말에 휩쓸려서. 그래. 휩쓸렸지.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죽고 2시간 만에 엄마를 쫓아낸 거.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빚이 얼마야? 민수가 눈을 피했어요. 8천만 원입니다. 어디에 썼어? 투자. 실패했어요. 투자? 도박이지. 박상우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식 투자 손실 3천만 원, 가상화폐 손실 2천만 원, 도박 손실 3천만 원. 전부 한탕주의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재산이 필요했던 거지? 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넌 아직 몰라. 돈이 뭔지, 가족이 뭔지.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제대로. 남편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100억짜리 건물이야. 민수와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너희는 몰랐지? 네. 이 건물 전부 내 엄마 명의야. 법적으로 완벽해. 증여세도 다 냈고 등기도 완료됐어.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린요? 상속부는요? 너희 뭐? 없어. 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야. 그리고 설령 내가 죽어도 이 건물은 내 엄마 거야. 증여 완료됐으니까. 안 돼요.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가. 권리, 의무는 다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효도는 했어? 엄마 모시긴 했어? 아니잖아. 쫓아냈잖아. 옥탑방으로. 소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법적으론 권리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도덕적으론 자격 없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네. 난 널 아직 포기 안 했어. 왜냐면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남편이 소영을 봤어요. 너는 다르지.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소영이 넌 오늘부터 우리 집 출입 금지야. 민수도 너랑 같이 있으면 안 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구야? 시어머니를 옥탑방으로 쫓아낸 사람이. 소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이혼할게요. 재산 하나 없는 남자랑 왜 살아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소영이 떠났어. 후회하니? 아니요. 어차피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제 알겠지. 진짜 가족이 뭔지.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변하겠습니다. 일어나. 남편이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빚은 내가 갚아. 혼자 힘으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네.
하지만 도와줄 순 있어. 제대로 된 직장 구하는 것까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찾아뵈. 밥 같이 먹고 얘기 들어드려. 그게 진짜 효도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잘한 거겠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응.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도 없이 밥만 먹고 가곤 했죠.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응, 그러네. 산책 가실래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뭐하니?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어요. 주말엔 배달도 하고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빚은 1,000만 원 갚았어요. 천천히 갚을 거예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첫 월급 봉투예요. 어머니 드릴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받을 순 없어. 내가 빚 갚는 데 써.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옥탑방 보낸 것 용서 못 받을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응,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됐죠? 그래. 엄마 마음 많이 아팠어. 죄송합니다. 소영이 말만 듣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재산만 생각했어요. 알아. 다 알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응,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진짜 아들로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꽉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방금 갔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고생하는 게 보여. 우리가 너무 혹독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편하게만 키우는 게 사랑이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블레시였어요. 어머, 여기가 진짜 집이었구나. 놀란 얼굴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들어와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옥탑방에서 힘들 때 미역국 가져다 주고 말동무 되어주고 진짜 가족 같았어요. 블레시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위로받았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웠거든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블레시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네. 평생요. 끊지 않고요. 블레시의 눈이 커졌어요. 왜 저한테? 가족이니까요. 피로 연결된 가족 말고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블레시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꽉 안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나와 남편, 민수와 블레시.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블레시가 웃으며 들었죠. 남편이 가끔 농담을 던졌고 나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블레시가 돌아갔어요.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 드디어 남편이 손을 잡아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 힘든 일도 많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희야, 응,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네, 여보. 그렇게 해요.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40년의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보여줄 게 있어.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였죠.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12층 건물.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건물이야. 네. 100억짜리 건물. 내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어요. 깨끗한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벽에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유주 조성희. 내 이름이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환영합니다. 사장님,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잘 부탁드려요. 네, 사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남이 한눈에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작은 사람들. 이제 당신이 건물주야. 남편이 옆에 섰어요. 신기해요. 이게 다 내 거라니. 당신 거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 40년을 나랑 함께 살아줘서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아서 이게 당신 몫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여보, 응, 우리 착하게 살았죠? 그래, 착하게 쌓은 시간이 이렇게 돌아온 거야.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박상우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건물 상태 양호합니다. 임대인 12곳, 전부 계약 갱신 완료. 월 수익은 5,3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 네.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달 전엔 월세 50만 원 옥탑방에 살았는데 이제는 매달 5천만 원이 들어오다니요. 세금 처리도 끝났고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작은 케이크를 놓았어요. 촛불 2개.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남편을 위해. 축하해, 성희야. 당신도요, 여보. 불을 껐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5,30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진짜였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왔어요. 그럼 매달 들어와. 평생.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취직했어요. 정규직으로요. 정말 잘했다. 급여는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빚도 열심히 갚을게요. 민수야. 네. 엄마가 도와줄게. 빚 갚는 거 안 돼요. 제가 갚아야 해요. 아니야. 이건 엄마 마음이야. 전부는 아니고 절반만. 나머지는 내가 갚아. 어머니,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사랑이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돼. 착하게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네, 어머니. 민수가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잘했어. 그게 진짜 부모야. 그죠? 응.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누고 싶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블레 씨를 불렀습니다. 블레 씨, 네, 이거 받아요.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평생요. 이럴 수 없어요. 받아요. 블레 씨는 제 가족이에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줬잖아요. 블레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다음으로 옥탑방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502호 옆집 할머니, 503호 청년, 504호 싱글맘. 여러분,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각 가정에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어머, 이럴 수 없어요. 받아주세요. 저도 받은 게 많았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감사하다는 말들, 따뜻한 포옹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빚 다 갚았어요. 정말? 네.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랑 제가 번 돈으로요. 잘했다, 아들아. 그리고 이거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목걸이예요. 첫 보너스로 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어머니, 목에 해드릴게요. 민수가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제가 더 감사하죠.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민수가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남편, 나, 민수, 블레 씨.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네요. 블레 씨가 말했어요. 가족이죠.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됐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블레 씨가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응,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거지. 맞아요. 혼자 가지면 무겁지만 나누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야. 착하게 쌓은 시간은 결국 돌아오고 나눈 것은 결국 채워지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여보, 장학금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 네.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요. 매년 10명씩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이름으로 하자. 아니요. 익명으로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움이 중요하죠. 그래. 그게 더 아름다워. 서류를 작성하고 재단에 연락했습니다. 한 달 뒤 첫 장학생 10명이 선발됐어요.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 정말 잘 살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건물 옥상에 섰어요. 남편과 함께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1년 전 오늘이었죠?
그래. 내가 옥탑방으로 쫓겨난 날.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죠. 하지만 견뎠잖아.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40년을 착하게 살아온 내 힘.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1층 로비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승진했어요. 대리로요. 정말 축하한다. 민수를 꽉 안아줬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 민수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 함께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민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김소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1년 만이었죠. 소영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원피스,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에 가까운 모습,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소영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아직도 1년 전 일이 생생했으니까요. 소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아, 1년 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어머님을 옥탑방으로 보낸 것, 재산만 노린 것, 제가 정말 못됐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요. 소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식당에서 서빙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청소 일하면서 모았어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어머님께 드린 상처의 값이에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 진심이에요. 소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1년 전 빨갛게 매니큐어 칠한 손이 아니었죠. 소영아, 이건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요. 소영이 이 말을 바닥에 댔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어요. 돈만 보였어요. 사람은 안 보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미워해야 하는데, 저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정말 변했어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는데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민수야. 소영이가 세계 일하면서 이 돈 모았어요. 어머님께 용서받고 싶다고 매일 밤 울면서 말했어요. 남편이 소영을 봤습니다. 소영 씨, 일어나세요. 소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정말 후회하니? 남편이 물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도 죄송하고 어머님께도 죄송합니다. 왜 후회하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 어머님을 옥탑방으로 보낸 것,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본 것, 모든 게 후회됩니다. 지금도 우리 재산이 탐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젠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가족이요.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이 뭔데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돈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소영이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떠난 뒤에도 연락했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버린 게 뭔지. 손을 쥐었어요.
돈이 아니라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며느리로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효도할게요. 돈 바라지 않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영을 봤어요. 1년 전에 그 오만한 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진심이 보였어요. 소영아, 네, 어머님.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도 처음부터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시행착오도 많았죠. 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봉투를 소영에게 돌려줬어요. 이건 다시 가져가세요.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돈으로 민수랑 작은 가게를 해라. 둘이 함께. 그게 진짜 시작이야. 어머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민수랑 같이 와. 밥 같이 먹고 얘기 나누게. 그게 진짜 효도야. 소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니까. 소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1년 전엔 차가웠던 사람인데 이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내 품에서 울었어요. 진짜 딸처럼, 진짜 가족처럼. 민수도 다가와서 우리를 안았어요. 남편도 함께 안았죠. 네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서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하셨어요. 감동이에요. 웃음과 눈물이 섞였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소영도 함께 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영이 음식을 계속 올려줬어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아버님, 이건 몸에 좋아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님. 고생했지? 눈물이 또 났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식사가 끝나고 소영이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가 옆에서 도왔죠. 저희 이제 가볼게요. 현관에서 소영이 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꼭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잘한 거겠죠? 그럼. 용서는 너를 위한 거야. 상대방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너만 힘들어. 용서하면 너도 자유로워지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그래. 피로 이어진 것보다 용서로 이어진 가족이 더 강하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요. 나도.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 평생 행복할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옥탑방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웃고 있었고 남편이 커피를 내렸어요. 블레시도 있었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여보, 살짝 흔들었어요. 응,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소영이가 또 온대요.
그래, 벌써? 네. 엄마 생신 선물 사러 같이 가자고요. 웃음이 났어요. 변했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핑크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네. 벤치에 앉았어요. 여보. 응. 우리 이야기 제목이 뭐였죠? 착하게 쌓은 시간은 결국 집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용서는 결국 사랑이 되고요. 그래. 맞아. 손을 꽉 잡았어요. 착하게 쌓은 시간은 결국 집이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결국 사랑이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착한 시간도 결국 집이 될 거예요. 당신의 용서도 결국 사랑이 될 거예요. 믿어요. 반드시요, 여러분의 삶에도 늦게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